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트랜스미션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 미션에서 데미지를 가장 많이 먹고 마모가 가장 많이 되는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이 이 시프트 포크예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오른쪽 시프트 포크인데 보시다시피 열이 먹었어요. 동력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변속이 이루어진 거죠. 기아가 물려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데미지가 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아 변속을 할 때는 동력을 확실히 차단한 상태에서 변속을 해야지 포크가 데미지를 먹지 않아요. 얘 점검을 할 때는 제일 첫 번째가 이 포크예요. 얘가 이렇게 회전이 되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마모가 이제 많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측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5.48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시프트 포크의 이 샤프트, 얘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드럼이 움직일 때마다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마모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얘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11.962.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내경을 측정을 해야 돼요. 자, 이런 보호 게이지 가지고 이렇게 측정하면 됩니다. 이 측정하는 거는 제가 예전에 했기 때문에 이 포크의 내경은 그냥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 포크의 이 부분 5.48이 나왔는데 지금 제한값이 여기 5.09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샤프트의 외경이 제한값이 11.95인데 11.96가 나왔으니까 아직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얘도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시프터 드럼의 레일은 기준값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측정도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레일의 기준값이 있으면 그거를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베어링, 이 시프트 드럼에 있는 이 베어링, 베어링을 손으로 움직여서 까딱까딱거리면 그냥 무조건 교체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중요한데, 포크가 뭐 이렇게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힘을 많이 받아요. 근데 얘처럼 동력이 제대로 차단이 안 된 상태에서 변속을 하면 이렇게 이제 데미지도 먹고 이제 열도 먹는데, 이러면은 이 포크가 이렇게든 이제 휠 수가 있죠. 이 샤프트를 넣고 얘가 좀 90도에 제대로 있는지 체크를 꼭 해야 돼요. 얘가 휘었는지 아니었는지를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90도에 있는지 측정하기가 사실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기준값이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90도 기준값이 없으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 각도 게이지를 좀 사용을 하면 돼요. 요거는 내가 원하는 각도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각도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 각도기의 분해 능력은 도분초에서 도분까지 분해가 가능합니다. 각도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 정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하다. 얘를 먼저 90도를 만들어요. 이렇게 돌려서 네, 90도하고 여기 얘를 좀 더 0점 조정을 해서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90도를 맞춥니다. 이렇게 90도로 하면 얘와 얘가 지금 90도라는 얘기예요. 이 90도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90도를 세팅한 거를 여기다가 놓고, 자, 얘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얘가 휘었는지 아니었는지 판단하기가 좀 더 수월하죠. 이렇게 해서 포크의 힘을 체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간접 비교 방식이죠. 자, 딴 거 한번 볼게요. 자, 얘를 한번 넣어봅시다. 얘는 포크가 조금 오른쪽으로 휘었어요. 얘는 포크가 좀 오른쪽으로 휘었어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볼까요? 얘는 포크가 좀 왼쪽으로 휘었어요. 왼쪽으로 휘었어요. 왼쪽으로. 이 포크는 지금 이렇게 휘었기 때문에 요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포크 정비하는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는데, 이 포크가 그만큼 변형이 많이 되는 부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미션 쪽을 뜯으면 이 포크는 꼭 체크를 해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내 신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마모율도 높고 변형될 가능성도 가장 높은 부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토크는 이런 식으로 네, 점검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아 쪽을 점검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 기아 쪽을 점검을 할 텐데 우선 외관상 기아가 멀쩡한지를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좀 파손된 곳이 있나 뭐 이런 걸 좀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도는 애들, 네, 유격이 얼마나 있나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딸깍딸깍 얘를 이렇게 흔들어 보면 흔들림이 있죠. 네, 네, 얘는 좀 덜한데 얘는 지금 흔들림이 좀 커요. 네, 그래서 흔들림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뜯어서 내경, 외경을 측정하면 돼요. 요거 이따 제가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가운데 있는 애가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변속을 해주는데 얘가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가운데에서 걸리적거려요. 뭐가 걸려요, 가운데에서. 네, 지금 가운데에서 뭐가 걸립니다. 여기 슬라이딩이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가운데에서 어떤 데미지를 먹었는지 지금 걸리면서 넘어가요. 지금 여기서 걸려요. 걸리고 넘어가고. 네. 얘는 뜯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베어링도 이렇게 이제 돌려보면 지금 이쪽 베어링에서 드르륵 드르륵 거려요. 여기 안에 이제 베어링이 들어있는데 네, 좋지가 않아요. 상태가. 네. 그리고 이제 이 베어링, 네, 이쪽 샤프트 쪽 베어링을 보면 얘가 유격이 있어요. 딸깍딸깍 그래요, 지금. 네. 딸깍딸깍 거리거든요, 얘가. 네, 유격이 이 정도 있으면 이 베어링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이 베어링은 그냥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베어링이 있는데 이 기아를 한번 뜯으면 그냥 이 베어링은 그냥 교체를 하는 게 좋아요. 이 정도까지 뜯었으면 교체하는 거를 네, 권장합니다. 얘가 지금 까딱까딱 거리는데 얘 간극이 지금 정상 범위에 있는지 예,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쪽을 빼면 이게 다 분해가 돼요. 네, 그래서 우선 이 기아를 먼저 하나 빼고 네, 이렇게 기아를 빼고 그 다음에 얘를 분해하고 자, 그러면 이제 기아가 빠져요. 그냥 이렇게. 네, 기아가 네, 이렇게 빠집니다. 네. 기아가 빠지고, 자, 요게 기아 부싱이에요. 얘가 이렇게 이제 회전이 되는 거거든요. 네. 얘를 좀 닦을게요. 예, 지금 이렇게 도는 데는 부싱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회전이 되는 겁니다. 여기 큰 기아도 이렇게 이제 허당으로 도는 애들, 네. 이런 것도 이 안에 이제 부싱이 들어가 있어요. 기아 부싱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평 부싱, 네. 요 기아가 없는 부싱도 있어요. 여기 내경과 여기 외경을 측정해서 얘의 간극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얘의 외경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네, 30.952 나오겠네요. 한번 적어 볼게요, 이제. 네, 다음에 보호 게이지로 이 기아를 측정을 하는데, 제가 요거는 31로 0점을 맞춰 놨어요. 한번 측정해 봅시다. 마이너스 0.025 정도 되겠네요. 네. 네, 마이너스 0.025. 얘가 지금 31에 세팅이 돼 있으니까 31.025. 자, 얘가 31.025. 그리고 얘가 30.965. 자, 요거 계산하면 얘 이제 간극이 나오겠죠. 0.073. 네. 이 기아와 이 부싱의 간극은 0.073이 나왔어요. 규정값을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차트를 보면, 자, 이 차트를 보면 이 혼다 차량은 이 메인 샤프트, 네, 메인 샤프트가 2인이고
카운터 샤프트가 아웃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M5, M6, 뭐 M5 뭐 이렇게 막 써 있잖아요. M5, M6은 뭐냐면 입력축 5단, 6단이에요.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M6이 되는 거죠. 제가 측정한 이 기하는 M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M5는 네, 입력축 5단. 그리고 여기서 C1, 출력축 C1. 네, 얘가 되는 거예요. 뒤에 숫자는 기하 단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M은 입력, C는 출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측정한 게 M6이니까 그러면 M6을 봅시다. M6을 보면 기하 이 내경이 31.000에서 31.025 우선 여 안에 드는지 봅시다. 기하 내경 31.025 네, 31.025 간신히 턱걸이가 됐네요. 여기 31.00에서 31.025인데 지금 여기 31.025로 간신히 턱걸이를 했어요. 네, 31.025 그러니까 마모가 좀 진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요 기하 부싱 M6의 사이즈를 봅시다. 요게 M6 30.950에서 30.975 네, 얘도 30.952가 나왔거든요. 근데 30.975 안에 들어가죠. 그럼 얘도 통과가 된 겁니다. 얘는 합격인데 이 기하 내경은 그냥 턱걸이, 네, 아주 턱걸이가 됐습니다. 31.025로 측정한 간극을 보면 0.073인데 M6의 기하 부싱의 간극이 0.025에서 0.075, 0.075입니다. 그런데 측정한 게 지금 0.073이잖아요. 그러면 이 오일 간극도 통과가 된 겁니다. 0.073으로 규정값 안에 들어간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 네, 기하 정상, 부싱도 정상, 기하랑 부싱의 간극도 정상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기하 내경이 여기 보면 31.025에서 지금 이게 턱걸이가 됐잖아요. 네, 요게 이렇게 되면 과감하게 교체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 기하를 만지려면 크랭크까지 분해해서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뜯고 붙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과감하게 교체를 하면 된다. 근데 요거 교체를 할 때 그냥 이 부싱도 같이 교체를 하는 게 좋죠. 요 부싱 얼마 안 하거든요. 네, 요것도 같이 교체를 하는 게 좋죠. 딸깍거리는 이 폭이 좀 커서 지금 샘플로 측정을 해봤는데 턱걸이에 지금 와 있잖아요. 네, 얘는 지금 상당히 타이트해요. 얘는 네, 딸깍거리는 게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측정도 안 해도 정상 범위 안에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딸깍거리는 게 커서 측정을 해봤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턱걸이에 들어와 있잖아요. 딱 마지노선 선에 딱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측정을 안 하면 얘가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조금 의심스럽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분해를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측정을 하면 아, 얘가 지금 31.025로 턱걸이에 딱 걸려 있구나 이런 거를 바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뒤에 기하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출력축 기하도 똑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서 요 기준값에 네, 요 기준값에 들어오는지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났다 그러면은 교체, 턱걸이에 있어도 교체. 이 데이터는 이 오토바이 만든 설계자가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중급 과정에서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그냥 지키세요. 네,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냥 교체하면 됩니다. 그 미션을 끝으로 엔진의 뭐 중요한 점검은 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일 펌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